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저지되어야만이 대한민국 자존심이 살고 나라가 산다. 그런 취지에서 관련 뉴스를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장모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기소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떳떳하다면 자진 사퇴하고 재수사 받아라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긴급 투입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성태도 법사에서 배제를 하고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 우호 세력이라고 하면서 배제했지만은 막상 필요하니까 김진태 의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는 김진태 의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는 김진태 의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사 3건과 해당 사건 판결문을 조목조목 나열을 했습니다. 사기, 사무소 위조, 통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이 충분하다. 과연 떳떳하다면 자진 사퇴하고 모두 재수사 받으라고 김진태 의원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판에 법제사법위원회로 긴급 투입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투입돼서 단 하루 만에 야근을 하고 5일 바로 기자회견을 한 김진태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자 장모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자진 사퇴부터 하고 재수사 받으라는 직격탄 날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통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 씨가 그동안 수많은 고소와 진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나 공동 부의자가 최모 씨로 인해 중형을 받은 선고받은 점을 명백하게 해명하라고 윤 후보자 측에 요구했습니다. 야, 이게 피해 받은 분들이 피의자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귀신이 국할 노릇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 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자 측이 비협조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이럴 바에는 공직자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공직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김 의원이 윤 후보자 장모가 연루된 석연찮은 검찰 수사건으로 거론한 것은 총 3건입니다. 일단 판결문 나온 겁니다. 첫째는 서울고등법원 사기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윤 후보자의 장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및 협력자로 보았다. 이 사건은 윤 후보자 장모가 김예성 씨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장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를 내세워 거액을 송금받은 일이다. 김 의원은 판결문만 봐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건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둘째는 의정부 지원 고향 지원 사건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윤 후보자 장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판결문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재단을 설립했을 당시에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자신의 이름까지 넣을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모,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함에도 불기소 처리된 사실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가 정모 씨와 투자이익을 절반씩 분분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차익 실현 이후 금액을 나누지 않고서 약정서를 변조하고 정 씨를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해 징역 3년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처가 장모도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약정서 나련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당시 담당 법무사인 백모 씨가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문서 변조에 가담했다는 자수서를 송팔 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윤석열 후보자 장모의 범죄 행위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보고자 했으나 윤석열 후보자 측이 불기소 이유서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부하면은 총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통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다지 관심 없다. 다만 이렇게 특정인이 유독 법망을 빠져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초래한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기 바라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 사건을 재수사받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자진 사퇴로부터 한 이후 상기한 3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받으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자는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냐고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뻔뻔한 윤석열입니다. 편행된 마이크 김진기 기자의 기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국자 여러분, 윤석열 청문회로 저지한 대한민국이 삽니다. 자유한국당 이번에 윤석열 청문회에서 저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지명 자체가 더 교만해서 상용 위의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역시 편의점에서 개당 3,5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네. 고구마 말랭이는 뭐 살찔 염려를 걱정하셨는데 다이어트 대용식입니다.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또 간단한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특히 살 안 찌는 군것질이 필요한데 달콤한 무언가가 먹고 싶다? 그럼 바로 태안농산의 오직 군 고구마 말랭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정말 맛있는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자, 아까 3,500원 얘기했는데 이건 한 봉지씩 팔지는 않고 요거 70g 10봉지가 23,000원. 그럼 얼마예요? 2,300원. 2,300원 꼴이죠. 아까는 3,500원이라고 했는데. 아, 이게 계산이 안 되나? 네. 야, 그 멘트가 너무 없어서 하나 푼 건데. 이 광고를 멘트로 따져요? 네, 그래. 멘트 양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 제품 3,500원, 요거는 이제 한 봉지가 2,300원 꼴인데, 네. 이제 10봉지부터 팝니다. 23,000원, 20봉지 45,000원, 30봉지 64,000원. 그야말로 특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맛보신 분들 중에 재구매하실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처음부터 없죠. 대용량으로 배송비 무료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의 원재료인 태안농산의 꿀고구마도 김영민닷컴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말 그대로 꿀고구마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김영민닷컴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이거 비싸서 못 사 먹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주에 저저번 주인가 방송하고 한 봉지 가다 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예.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그래요?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아유, 예, 그래요? 예. 저도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이걸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품절이 돼 있었거든요. 너무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 전 거보다 더 되게 촉촉하고 더 맛있어졌어요. 네, 더 맛있어져. 더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도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전했는데 요즘 많이들 못 가잖아요.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좀 많은 좀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알겠다 말씀드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정경심 교수 6차 공판이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새로 공판이 열리는데 일단 그동안에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공판이 주로 진행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비리에 대해서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네. 입시비리 의혹. 의혹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시작된 건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7대 허위 스펙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7대 허위 스펙. 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티스트 인턴 경력이 허위 스펙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가 가장 그럴듯한 의혹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검찰 측 증인으로 당시 조민 씨 지도 교수였던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지난주 네. 수요일에. 혹시 정영진은 아니죠? 네, 아니 이름은 네. 잘. 요즘 정은진 씨 자주 보고 있어요. 네. 그 3프로 TV라고. 요즘 경제방송 재밌더라고요. 그거. 그래요? 네. 왜 굳이 내가 홍보해 줄 필요가 없어. 그 새끼 뭔데 이거? 아니, 잘하더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 정 박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 측의 주신문 그리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쏟아졌던 뉴스 기사들이 조민이 3일 동안 엎드려 잠만 잤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기사 제목들이 거의 9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만 이렇게 그렇겠죠. 차례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 주장은 조민이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고 며칠 나와서 잠만 자다가 갔기 때문에 티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 스펙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자고 갔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검찰의 자극적이네. 주장만 네. 실어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공판기일 내용들 이제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반대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보도가 잘 되지 보도 안 돼. 않았더라고요. 보도 안 돼. 네,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게 기자분들은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저는 써준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많이 읽을 거리를 찾아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구분이 안 가요. 의도적으로 편을 드는 겁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봤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자고 갔다 뭐 이런 거면 계속 지금 그렇죠.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제목들이 이렇게 차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놀라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쟁점이에요. 네네. 조민 엎드려 잠만 잤다. 이 증언은 정 박사가 직접 본 사실이 아니고 네. 어떤 연구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에이. 맞아요.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조민 와서 잠만 잔다고. 그런데 그 연구원이 누구냐? 이렇게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 진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연구원이 그 타인인 거죠. 네. 그 타인의 진술을 이제 내용을 할 때는 그때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를 믿을 만하다, 허위의 개입 여지가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되어야만 그쵸. 증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도로 또 누가? 어떤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런 말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로 채택해요? 절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그 연구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진술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차 지난주 수요일 공판기일 이후에 언론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조민 엎드려 잠만 잤다더라, 이 내용은 사실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는 면책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허구에 지어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부터 들었다. 이 차원으로 면피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엎드려 잤다.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맞죠? 쉽게 맞아요, 설명해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법정에서 아니 저기 뭐 김용민 씨가 그 사람 죽였다던데요? 예, 잘 들으셨어요. 또 약간 제가 그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김용민 씨가 죽였다고 뭐 어떻게 누가 그래요? 모르죠. 저도 들은 얘기라.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 이게 증언으로 그러면 만약 이 할수 없는 거예요. 증언이 인정이 된다면 그 증언으로? 살인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증거가 검찰이 이따위로 수사합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 어디 전원을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증거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나요? 아니 그렇게 보통 안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검찰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런 증언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딱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함으로써 그렇죠. 이거는 증거 능력이 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뭐 어떤 주장이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으로서 반박을 함으로써 그 검찰 측 증거 능력을 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증거 능력이 깨졌다는 거는 사실 보도가 안 된 거죠. 아니, 이걸 보도 안 하는 거는 이건 사이비 언론들이죠. 그렇잖아요? 어? 근데 이걸 보도를 안 해. 이게 그 검찰의 핵심 증거가 깨졌는데. 이런 뭐 이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사가 혹시 났나요? 제가 한 개 정도 본 것 같아요. 딱 한 한 개 개. 정도 정말 보셨어요.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아봤는데. 사실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 그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떠들건 문재인 대통령을 씹기 위해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억측 뭐 맞다도 퍼뜨려도 안 믿잖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자극적으로서 뻥을 치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검찰 다루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냥 그 단어만 아끼고 다 잘라서 쓰면은 사실 사람들 눈만 현혹시키고 이러는 거가 좀 분명하잖아요. 이건. 근데 요즘 언론인들 몇 명 만나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다 그냥 자기 아유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이러고 다녀. 야, 그 뭐 언론인 왜 하냐?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아이, 그거 형이 인사치레야. 네, 그래? 저한테 그런가요? 갑자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뭐 잘 지냈어? 요즘 못 웃기고 살고 있습니다. 인사치레 하는 거야, 그냥. 네. 그냥 던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예, 이건 그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로 짚어볼 거는 이제 또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조민이 인턴 기간 중에 8일 동안 케냐 연수를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인턴 생활을 한 걸 보면 피스트 인턴은 허위 경력이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났고 이게 검찰 측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턴 기간 중에 케냐 연수를 갔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 박사도 검찰 측 신문에서 증언을 했어요. 만일 조민이 그렇게 케냐 연수를 일주일이나 가는 거 알았다면 인턴 오지 말라고 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주 중요한 반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민이 인턴 시작하기 전에 정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케냐 봉사단에 합격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인턴을 못하는 걸 양해를 좀 해달라. 이런 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트 인턴은 사실 인턴 기간 중에 케냐에 연수를 가는 게 양해가 되는 그런 좀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유연한 인턴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출입증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네. 검찰 측 주장은 이거예요. 전산 기록에는 출입한 기록이 3일밖에 없다. 근데 변호인이 또 되게 의미 있는 증거를 낸 게, 네. 조민이 임시 출입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다가 8월 12일에 정식으로 반환된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산에는 출입한 기록이 3일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며칠 더 출입을 했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인 거죠. 검찰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 임시 출입증이라면 그냥 주민등록증 같은 거 맡기고 이렇게 임시로 출입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방송 같은 로그 거. 기록에 남아있지 않나? 네, 그냥 남았네요. 임시 네. 출입증 같은 게 발급이 되었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 정 교수는 조민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연수 활동을 종료 신청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그 종료 신청한 당일에도 조민의 출근 기록에 남아있는 증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의 증언은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이죠. 근데 사실 뭐 대학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분 어떤 한 분이 특별히 한 사람의 그 봉사로운 친구 사실 그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 국민 TV 있을 때, 잘 몰라 사실. 어느 학교였더라. 어느 학교로부터 인턴을 보내주겠다고. 또 아무래도 교수님도 또 학생 인턴 보내면 자기 좋잖아. 그렇죠. 근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 기억도 안 나네. 또 왔어. 네. 뭐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가 뭐 사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나왔냐? 이러고 말았던 거고. 네. 그리고 또 살짝 공사를 하느라고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며칠 못 나올 때는 나오지 말아내. 거의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딱 뭐 인턴 교육을 담당하는 아무개가 딱 앉아가지고 출근부에 도장 찍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 몇 시까지 뭐 일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못해요. 그냥 자리 하나 주고 그 좀 일이 많을 때 이거 좀 단순 업무 같은 거 이거 좀 잘 보고 해줘라. 배워. 아, 이런 이렇게 개념이죠. 그런 차원이지 누가 인턴에게 그렇게 뭐 무슨 회사원 같이 정규직 같이 그렇게 업무를 할당해가지고 그 성과가 나오는 대로 평가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해줘요. 사실 저희 개국 콘서트 할 때도 인턴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방송국으로.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내가. 내 지금 나 아이디어 짜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사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 방송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이런 정말 전문인들이 일하는 공간에서는 인턴, 특히 뭐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어떤 적정한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허술한 일입니다. 솔직히 네. 얘기해서. 아니, 뭐, 허술한 일이 뭐 나쁘다거나 혹은 허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못났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법원에서 이렇게 네.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마음껏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전에 네.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소 전에. 기소 전에 네. 기소에 대한 이후에는 이제 재판 자체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재판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사로 쓸 수가 있죠. 근데 뭐 외국에서 쓴다든지 뭔가 하나의 문장만 인용을 한다든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써서 뭐 법원에 제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법원에서 제재를 하지는 않고요. 법원에서 제재하진 않고 네. 예를 들면 그 피고 쪽에서 불리한 기사만 이거 좀 나온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 피고 쪽에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쵸.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쪽에서나.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그렇게 별로 안 없지. 하겠죠. 예. 네. 예. 쉽지가 않죠. 네네네. 여기까지 하는 게. 야, 그러면 한마디로 키스트 거는 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그 정 박사. 잠시만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그것까지 얘기를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간에 조민이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출근을 안 했냐면 당시 연구소에 분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연구원이 조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네. 연구소에 일이 있어서 못 챙겨주니까 일단 대기하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정 박사도 증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분란이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턴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집에서 대기하라라고 하면 인턴이 거기 나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치, 예. 그건 나가면은 그거는 쫓겨날 것 같은데. 왜 왔어요? 공사하니까 몇술 나오지 마. 네, 그렇게 그거 똑같은 네, 거지 뭐. 맞아요. 저도 뭐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 하러 누가 오면은 일 있으면 좀 집에서 좀 책 좀 읽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민 씨는 키스트 실험실에 나와서 이제 영어 논문도 읽고 실험 도구 세척도 하면서 인턴을 하다가 연구소에 분쟁이 생겨서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케냐에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미리 양해를 구했던. 네. 그러면은 이걸 과연 허위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부 디테일에서는 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허위나 위계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죠.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냐. 그렇죠. 그 장모의 그 허위 잔고 증명서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이거는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위중한 문제인 안타깝죠. 것인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조민 씨는 조국 장관의 딸이란 이유로 이게 어처구니없는 이런 공격과 비난과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 공조했던 언론들 대가리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황인 씨 대가리 박아본 적 있습니까? 공익 출신이라. 아, 네, 공익도 대가리 박습니다. 대가리 박습니까? 그럼요. 저는 좀 충무과에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요? 저 하나밖에 없으세요. 총무과는 대가리가 안 네. 박는군요. 무슨 뭐 쓰레기 단속과 뭐 이런 거 계셨습니까? 아유, 우리 때는 맞기도 하고 공익이요? 머리 박기도 하고 그럼 나도 공익했어요. 그래요? 예, 예. 오.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았지만은 네. 옛날에는 뭐 그보다 더 심했지. 제가 예전에 대가리 박는 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사실 저는 있어요? 개그맨 된 이후로 대가리 박기를 했었어요. 아, 예. 진짜요? 저희는 굉장히 그 문화가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선후배 강하게. 문화가. 네. 그래서 모 선배가 저희 기술을 단체로 집합을 걸어서 대가리 박아라. 누군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라고 박고 말씀- 시작하자. 네, 일단 일단 박아라. 박고 시작하자. 박아라는데 전 처음 박아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들어가고 나서 이제 19기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얘기는 들었죠. 굉장히 세다. 비가 세다. 근데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럼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한 뭐 20년 전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서 박았다가 그때 제가 일어났죠. 네.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선배 앞으로. 음. 못 받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박았어요. 예. 받겠습니다 하고 예, 들어가서 예, 예, 다시 예. 박았대요. 그래요. 예, 예. 맞으면 박아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 네. 공채들 사이에서 거의 신 같은 에피소드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오늘 유상무가 안 왔다. 네. 우리 유상무가 안 왔다, 오늘. 유상무 대신 맞을 사람 손 들어 있는데, 네. 저희 동기가 네. 저 빼고 다 손을 든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황현이 나와.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개그맨들한테 전설 같은 에피소드로 그렇습니다. 예,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손 들어야겠더라고요. 너 손 왜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 맞기 싫잖아. 왜 들었으니까 예. 눈치 봐서 들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민 씨는 그러면 일단 지금 허위 인턴 이 말 네. 자체가 초장부터 그냥 거의 뭐 이제 탄핵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예. 조민 씨에 대한 허위 스펙으로 기소한 그 검찰의 기소의 그 바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 참.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재판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를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증거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검찰이 안 보여준 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네. 왜 그래요? 이상하죠. 이거 되게 그럼 이상하죠.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피고로 선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못 보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은 특히 고발장 같은 경우는 고소장 고발장 같은 경우는 증거 번호의 제 1번에 들어가는 게 고소장 고발장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은 검찰에서 득달같이 증거를 딱 제출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이 고소장 증거로 쓰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오히려 부동의를 하는 게 고소장 고발장인데 네. 이거를 제출조차 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건 맞아요. 안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그럼? 안 보여준 이유는 네. 그냥 증거를 그냥 안 낸 거죠. 안낸 고소장 거죠. 고발장을 안 낸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그 목록을 제출을 받아서 열람 등가 신청을 따로 한 거예요. 검찰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그 한 목적은 이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내사를 해서 인지수사를 한 것이고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고소장 고발장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판사님이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그걸 이제 밀봉을 해서 일단 판사한테 가져와 봐라. 판사들이 읽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열람 등사 신청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고소장 고발장을 안 누가 보여줘요. 기각을 했어요? 누가? 판사님이 제가 오늘 뉴스를 봤어요. 재판부에서 이 고소 고발장을 안 보여주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죄가 있다. 여죄가 있고 지금 수사 중인데 네. 이 차원에서 보여주면은 그 여죄를 저쪽에서 피고인 쪽에서 알게 되면은 이 증거인멸을 죄를 시킨다?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할 것이다. 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내사나 부당한 내사나 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이건 남용된 것이다. 이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소 그러면- 고발장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했더니 이제 제가 기사를 출력해 왔는데 그 재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범죄 인지서나 수사 보고서 일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된 다음에 고소 고발장 등에 의해서 인지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써 있대요. 보진 못했죠.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 교수 측 주장과 같이 8월경 그러니까 내정되기 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그렇게 덧붙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등에 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는 대부분 보도된 언론 기사다. 이것만 제출하면 검찰이 절대 수사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통상적으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증거를 어느 정도 소명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해버리죠. 네. 그렇지. 증거도 가져와라.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언론 보도가 첨부 자료로 된 고발장을 가지고 60-70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것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평화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언론도 두고 이제 시민단체로서 대응팀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취재를 해요. 비위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취재로는 한계가 있어. 네. 보다 깊숙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좀 수사해달라 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시민단체, 특히 우파 시민단체들은 조국을 엿먹일 목적밖에 없는 이 단체들은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 제기만 모아가지고 조국이 범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수사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언론 보도 모아가지고 고발장을 냈는데 그걸 갖고 검찰이 수사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원래 안 그런 해요. 법인 평화나무가 열심히 그 취재를 원래 해가지고 고발을 해도 예. 각하를 안 해요. 한참 뒤에 하든가. 예. 예. 각하를 아니 그냥 각하예요. 한참 아예 뒤에. 하든가. 그냥 각하. 예. 원래는 각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식의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바로 고발장을 수사했죠. 왜 복사도 안 해줘요? 보면은 진짜 좀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는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라고 볼 수 없고 저는 이거는 인지 수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의 빌미지.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수사하기 위한 빌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고발도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검찰이 조국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다 이런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근데 오락 기소할 거리가 많네 하고 기소한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지금 이런 시민단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고발장을 갖고 검찰이 60군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는 이미 검찰이 그 고발장을 기다렸거나 혹은 시켰거나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인지수사 남몰래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이게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지금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몰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주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이상해?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검찰의 고발장 이런 언론 보도 자료만 가지고 첨부된 고발장을 가지고 수사를 착수해서 60-70곳을 압수수색한 거는 이상합니다. 네. 지난 저의 그 예. 통상적인 저의 변호인으로서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상합니다. 지난 그 몇 개월간 진짜 온 전국을 좀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네. 것 치고는 뭔가 좀 명확하게 떨어지거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아직 좀 뭐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네. 좀 들 정도로 사실 좀 허술한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 정도는. 예, 예. 자, 하여튼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서 또 조민희 씨 재판을 보면서 뭐 검찰이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뭐 동의는 안 되지만은 자기들이 하여튼 조국 죽일 목적으로 했든 안 했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검찰의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그런데 법원이 이걸 제동을 걸거나 검찰의 이런 무리한 욕망, 그랬던 재판 태도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복사도 안 해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아니, 고발장? 복사를 해줄 때 그 내용만 약간 지우는 거죠? 그렇죠. 인적사항만 지우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복사해주는 거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나오더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왜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제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도 계속 이제 입시비리 관련 증인이 나올 예정인데 최성일 누구 총장도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요. 이제 어떤 증언을 할지 또 예, 변호인이 어떤 반대 증거를 가지고 무죄를 입증할지 네네. 이제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절차는 계속 그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증인들이 나와서 네. 검찰 측의 증언을 뒷받침해주거나 아니면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진술을 하거나 이런 증인 신문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증인들이 계속 와서. 네, 그리고 그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마 피고인 측 증인을 신청해서 또 증인 신문 이제 보통 증인 신문 절차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나야 그 재판부가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증거 기록을. 그제서야. 예, 검찰 쪽 증인이 한 번 쫙 나오고 네, 변호사 쪽 그렇죠. 증인이 쫙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는 거군요. 절차가 예. 저기 항상 그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먼지 털기식 수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응?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모든 언론. 조국 프레임이었죠. 네. 예, 예. 근데 말이죠. 지금 재판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야지 왜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합니까? 그거야말로 당신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 그 증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네. 네, 평화나무가 이제 지금 공명선거 감시단을 가동합니다. 우리 소장님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네. 예, 또 여러분들 자문 소개해 해주시군요. 주시고. 예. 근데 이제 평화나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12명의 목사를 고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10여 명의 목사를 또 고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 뭐 설교를 거의 불법 선거 개입의 장으로 만드는 분들 예. 저희가 고발한다고도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근데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그때는 뭘 할 거냐?
평화나무가 뭐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파라치를 돌릴까. 아, 설교에 대한 예, 파파라치. 설파라치. 어.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오시면은 우와.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 확실한 증거면은 저희가 얼마 드리고 우와. 그렇게 해서 이게 기소가 됐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성공 보수를 우와. 또 드리기로. 아, 그렇습니까? 네. 얼마 합니까? 예? 설파라치 하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대되네요. 지금 제 예.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예. 좀 도와주시면 우와. 도와주시면 오늘 열일하시네. 우와, 아이, 정말요. 귀신 잡는 데는 해병대, 목사 잡는 데는 김용민. 예. 목사라기보다는 네. 그 일부 목사, 잘못된 일부 목사. 일부에. 자, 이거 한번 더 봐주세요. 네네. 평화나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하고 있어요. 설파라치 돌리면 이제 전국에서 목사들이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또 새 가슴이세요, 은근히. 예. 김용민이는 목사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요? 싫어해서 싫어한 김에 좋은 일 하자. 어차피 무슨 일 해도 욕할 텐데 믿어주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면은 좋은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평화나무 만들었습니다. 자, 평화나무가 지금 큰일 하고 있어요. 네. 자, 하나은행 179-910043-57404 네, 여기로 좀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설파라치 저희가 돌려가지고 정말 불법 선거운동 없는 좋네요.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된 상황이어서 진짜 이 설교도 가려가면서 잘 들어야 될 것 같다. 네, 우리 장광훈 목사의 덕이 네. 무척 크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인데, 조국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도 처음 열렸어요. 혹시 그 기사들을 보셨는지